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기 전에 1948년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이 의기가 투합이 돼서 남방만이라도 대한민국을 건국하자, 그렇게 됐는데 김구 선생이 북행을 결심하고 평양에서 김일성, 김두봉, 남쪽에서는 김일성, 김규식, 네 김씨가 평양에서 회담을 갔습니다. 속았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다시 이번에는 북에서 김일성, 김두봉, 홍명희, 그리고 남쪽에서는 김구, 김규식, 조소항 6사람이 해주에서 다시 하자. 그런데 김구 선생이 응할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남북 통일정부를 만들자는 그런 허황된 꿈은 역사 속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지를 않았다는 것은 이미 잘 아실 거고, 또 이화장에 찾아왔던 이승만 박사를 찾아온 김구 선생은 항상 호영호재를 했기 때문에 꿇어 앉으면은 아우님 편히 앉으시게,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헌영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박헌영이 도남장으로 이승만 박사를 찾아왔을 때 이승만 박사가 북에 올라가지 마시게, 나를 곁에서 도와주시게, 북에 올라가면 자네 죽어. 이것이 바로 이승만 박사가 박헌영을 헤아려본, 미래를 내다본.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선택은 항상 선견지명이 항상 있었습니다. 내다보고, 먼저 보고, 깊이 보고, 다시 보고, 이런 선견지명이 그에게는 각별했다는 걸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승만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1917년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에 성공하자 공산당이 발효를 했는데, 6년 후에 1923년에 이승만 박사가 태평양 잡지를 통해서 하와이에서 공산당 당부당, 공산당은 아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적시를 한 겁니다. 반드시 망하게 될 거다. 60년 후에 고르바초프가 손을 들었지 않습니까? 공산당은 안 된다. 미리 내다본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내놓은, 미리 예측했던 것이 바로 일본이 미국을 침공하게 될 거다. 그것이 1941년 6월 달에 나온, 7월 달에 책은 나왔죠. Japan Inside Out. 일본 내막기. 5, 6개월 후에 진주만을 습격했던 일본의 그 만행, 이것은 이미 미국 조야에서 이승만이 어떤 사람인가, 저도 미국 생활을 한 20여 년을 했습니다만,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이승만은 아시아의 반공 지도자, 이렇게 통합니다. 일본이 미국을 침공할 것이라는 걸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42년 6월 13일에 Voice of America, 미국의 소리를 통해서 2300만 해내외 동포 여러분, 이제 극악무도한 일본 놈들은 불벼락을 맞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자유가 찾아올 겁니다. 3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1942년도 이 얘기가
1945년 8월 15일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됨으로써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돈이 없었을 때에 우리가 힘들었을 때 그때 60불 우리 국민 GNP가 그랬습니다. 100불 정도를 쓰기 위해서는 가만 이승만 대통령의 사인이 있어야 될 때입니다. 1956년에 시즐러 박사가 미국의 이 원자력 정통 그런 인물입니다. 시즐러 박사에게 원자력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성공할 수 있겠나 그 연구한 끝에 20년이면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동안에 걸쳐서 240명이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 학생들을 보낼 때 나라의 장래는 너희들한테 달려있다. 열심히 공부해다오. 그때 1인당 국비 유학생이 6,000불 들어갈 때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원자력을 시작한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어려웠던 시절은 독립운동 때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은 해방정국 3년이 아니라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대통령 이승만은 1950년부터 60년에 10년 동안이 제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눈물겨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북진 통일을 외쳤습니다. 휴전은 안 된다. 아이젠하워와 맞짱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안 되겠다. 유명한 에버레디 플랜, 이승만을 끌어내려라. 장면을 집어넣고 이런 작전을 2번이나 올렸다 내립니다. 왜 이승만을 끌어내리지 못했는가? 그가 만약에 끌어내리면 공산주의와 싸울 인물이 없다. 그래서 미 국무성에서 그 작전을 끌어내린 겁니다. 결국은 유명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끌어내기 위한 이승만의 전략, 결국은 그해 53년 6월 달에 방공포로 석방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깜짝 놀래가 전 세계가 놀란 거죠. 그래서 즉시 6월 달에 로버트슨 특사가 서울에 옵니다. 협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미국에서 미 국무장관이 댈러스 미 국무장관이죠. 와서 협상을 시작을 합니다. 한미동맹, 한미 상호방위조약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때 아이젠하워 정부의 오른팔력 국무장관이 댈러스 국무장관이 누군가? 이승만 대통령의 후배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후배이자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의 후배가 바로 댈러스 미 국무장관입니다. 그래서 그해 8월에 서울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 가조인을 하고 10월 1일에 정식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동맹이 맺어지면 우리 후손들이 반드시 혜택을 보게 될 것이고 기적을 창출할 것이다.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그대로 들어맞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선택, 항상 선견지명의 동원됐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를 꿈꿨던 것이 이승만이었습니다. 반드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돼야 된다. 아시다시피 그는 국회가 개원할 때 이윤영 의원 일어나서 기도하시오. 이렇게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자, 아시는 바와 같이 북에서 제일 싫어하는 대통령이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이르기까지 지금도 인민해방전쟁을 막았던 사람이 이승만이기 때문에 제일 싫어합니다. 자, 얘기를 맺으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두 동강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 해결하겠습니까? 듣지를 않습니다. 틀린 말이든 옳은 말이든 막 덤빕니다. 4.3 이 문제 아시잖아요. 아까 설명 구체적으로 잘 하셨습니다만 4.3 사태가 50선거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대의의 사람들이 김일성 지시 없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5월 10일 날 선거를 앞두고 2명의 국회의원을 못 뽑았잖아요. 198명으로 재헌국회가 형성이 됐고 이승만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4.3 사태가 터진 거 아닙니까? 그때 미 군정대입니다. 그래서 이 4.3 문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만 이 문제가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도 모든 국민이 걱정과 염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승만 정신은 한마디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건데, 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자유를 외쳤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민주공화국 이렇게 해서 그는 승부사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맷집이 좋은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승만 정신을 이제 들고 나온 사람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부산 출신이죠. 박민식 보훈처 장관이 긴밀하게 협조를 저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승만 기념관을 세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힘이 되시는 대로 이승만 기념관이 설 때 있도록 협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키우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기적을 창출한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저는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서울에 오시면, 이화장에 오시면은 제가 반갑게 항상 맞이하겠습니다. 그때 자세히 더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날씨가 좀 보리지 못한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